저는 요즘에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박근혜 때 조윤선 장관을 청문회 해가지고 야당하고 여당하고 한번 격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조윤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어떤 이력들도 그렇고 또 이제 질문과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력은 완전히 꽝이고 머릿속이 텅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외모에 대한 어떤 집착은 또 엄청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깡통을 갖다가 이제 장관 자리 앉히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때 박근혜 때도 완전히 부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또 정윤회 사건이 그 전에 있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입안에 사탕같이 해줄 완전히 그러니까 믿는 수족이 하나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저렇게 완전히 깡통인데 딱 보니까 깡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 보니까 정말 나라가 어수선하고 굉장히 이제 위태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전자결제를 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전자결제를 해갖고 말이 많았죠. 근데 그 여자를 장관에 앉힐 때는 그냥 완전히 뒤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심부름 해줄 여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수족같이 부릴. 그런 게 굉장히 강렬했었거든요. 그 느낌이. 그런데 그러자 얼마 후부터 무슨 부패가 터졌다, 뭐 세월호 사건 어쩌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최순실 사건,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블랙리스트가 있다. 거기에 뭐 장윤선이 개입을 했는데 뭐 김기춘이 어쩌니 하면서 완전히 막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완전 둑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정유라도 막 더 가중되면서 이제 촛불이 붙고 완전히 불이 그냥 불바다가 되면서 탄핵까지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그 박근혜가 교만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건 무조건 다 된다 이러면서 그냥 쉽게 전자결제 누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날 가방 하나 들고 막 그 광고하듯이 뽀루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완전히 남의 말을 아예 듣질 않았다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 무리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정권이 너무나 오만하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걸 보면서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조국의 청문회를 보면서 조국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말과 그리고 지금 살아온 그런 실제의 과정들이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과 행동이 틀렸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더 내가 어떻게 이제 흙수저의 마음을 알겠느냐. 내가 흙수저로 안 살고 금수저로 살았는데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다그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국은 자기가 금수저다. 자기가 강남좌파다 하는 그런 그 계급적인 어떤 그런 데 취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강남좌파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나라의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은 자기의 분신이거든요. 자식이니까 자기의 분신인 딸을 자기처럼 이제 박사를 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아주 자기처럼 금수저가 되어서 흙수저라는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를 두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아주 계급사회로 이 사람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짜증을 낼 정도였던 거죠. 흙수저의 마음을 난 잘 모른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을 해야지 이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일 있습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후진국 병에 단단히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하는 그런 청문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을 결정할까 말까 부인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데 또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부인도 그리고 조국도 완전 거짓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서류가 다 드러남으로 해서 이 만천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좌, 극우, 진영 싸움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이제 극좌는 내가 볼 때 탐욕의 화신이고 극우는 어떤 부패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패와 탐욕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모양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아주 개 돼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향옥이 개 돼지라고 국민은 본다고 얘기한 거죠. 틀림없이 지금 청와대나 우리나라 그 정치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의 일부 몰지각한 무식한 저 집단 하이에나 집단에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복지국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있잖아요. 개떼들이 설치는 정말 잔인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극자와 극우는 개돼지화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는 중도가 나서서 지금은 전쟁을 할 때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극자의 탐욕과 극우의 부패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이 중도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국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정치하러. 지금 청문회 할 때 서로 간에 진영 싸움만 하는 거 봤죠? 거기서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조국한테 따끔하게 일침을 했어요. 지금 흑수저, 금수저를 얘기할 때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심리적인 상태, 그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지 못한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마운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런 말을 하는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극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 이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6개 있는 사람이 손가락 5개 있는 사람을 비정상을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금태섭 같은 사람, 박용진 같은 사람, 정성호 같은 사람, 또 이재명 같은 경기도지사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불행해지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 끔찍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완전 그게 바로 악의 다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가 누군지 결국은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일단 먼저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투라는 것을 걸어가지고 제거를 했잖아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 시작되자마자 권력과 탐욕에 찌들은 좌파가 그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미지가 좋은 안희정 그리고 실력이 좋은 이재명 일단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웃으면서 김경수가 드루킹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고소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과연 누굴까요? 좌파 안에 있는 바로 소시오패스라는 겁니다. 권력과 탐욕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지은이라는 유부녀였잖아요. 그 여자가 저는 미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안희정이 완전히 그 여자를 탐해가지고 무슨 이런 완전히 이슈에 완전히 중심에 서면서 정치적인 어떤 목숨까지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30대의 유부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희정을 담근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1심에서
무죄 해놓고는 2심에서 3년 6개월 완전 중형을 때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작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또 대법원에서 어떤 이제 결과가 또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그 모략으로 인해서 일단 안희정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심과 3심에서 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죄다. 물론 안희정도 1심에서 완전 무죄였어요. 그러나 어떤 재판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성인지 감수성인이 어쩌니 저쩌니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것을 온갖 제목을 붙여서 3년 6개월 그리고 막 데모를 하고, 지금 미투가 어디 나오나요? 예,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안희정 때 안희정 하나 죽이고 나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노름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안희정 와이프가 눈치를 챈 거죠. 완전히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봤는데 그 여자는 아주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 훨씬 더 진실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고. 예. 그런데 그 사람을 3년 6개월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그 뒤에서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안희정 지지자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완전히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으나 완전 무결하게 무죄였어요. 2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예,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거기다가 죄목을 갖다 붙인 사람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판사라는 겁니다. 임상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우리 국민, 우리 주권자가 그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 재판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러면 극좌, 극우,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심이 있는 언행일치가 되는 말과 행동이 똑같은 진짜 사필기정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으로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풍토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청문회 할 때도 전부 다 아부 떠는 거 봤죠? 예. 나중에 공천 한 자리 못 받을까봐 아부만 떨고 있잖아요. 진실을 누가 말해요? 예. 진실을 말한 금태섭 의원은 완전히 문자 폭탄 받아가지고 좌측에서 극좌들한테, 극문 똥파리들한테 받아가지고 거의 초주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이 사람이 보니까 완전 아들까지 공격당해갖고 굉장히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검사는 어떤가요? 정의 아이콘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똥파리들 보세요. 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조국이 지금 완전 펼쳐보니까 끝이 한이 없잖아요. 말도 계속 바뀌고 서류상으로는 전부 다 가짜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한 명이 그냥 장관 안 하겠다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끝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세상에 다 밝혀진 이 사람을 자기가 임명권자만 임명을 하면은 뭐 부인이 기소가 되든 뭐 상관없다, 자기는 그냥 막 장관 자리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이건 진짜 촛불이 완전히 횃불이 돼갖고 딱 붙기 바로 일보 직전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걸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박근혜 때 다 봐왔는데 조윤순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갖고 계속 그렇게 터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바로 터질 눈앞에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죄가 하나도 없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은 이 양심 있는 중도가 그동안에 아유 너가 인간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고 계속 그냥 산다고 바빠가 다 알아서 하도록 놔뒀잖아요. 인간이니까 잘하겠지 하면서 그거는 진짜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완전 사이코패스의 소시오패스가 우리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길러서 싸우지 않으면 완전히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언행일치가 되는 사필 기정이 되는 이재명 도지사를 지켜야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 제4의 이재명이 나와서 이 나라가 이 미쳐 돌아가는 나라가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온라인은 지금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한 명 한 명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 위기를 저는 극복해야 된다.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일단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죄가 없음을 밝혀서 이재명 도지사를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없어요. 같이 화이팅이에요. 바이.